민주당의 송순호입니다. 오늘 너무 덥습니다. 일요일입니다. 토요일인데요. 너무 덥고 거리 곳곳마다 차량은 또 왜 그렇게 밀리는지 우리 어디도 아마 계실 텐데 행사 잡아놓고 시간을 막 못 지킬까봐 아마 마음을 많이 졸였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행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고요. 오늘 우리 전현희 최고위원님이 경남도당 방문을 해주시고 우리 당원 동지들과 또 간담회를 통해서 또 강연을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 나누시고 우리 당원 동지들이 하고 싶은 말 의견 들어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새로운 더불어민주당 2기 지도부가 출범을 했고 2기 지도부 모두가 똘똘 뭉쳐서 내년 2026년에 치를 지방선거 그 다음에 치러질 대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 450만 당원 모두가 똘똘 뭉쳐서 나갔으면 좋겠고 우리 16만 경남도당 당원들 우리가 3만 6천 명 우리 권리 당원들이 하나로 모아서 그 길에 같이 동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최고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창원시 여차부 지역위원 위원장님의 한마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날씨 때문에 내일 모레 추석이면 추석 잘 쉬십시오. 아니 저는 이제 최고위원님이 아마 최고위원 선거할 때 경남에 최고 먼저 아마 이렇게 오셨을 때 제가 사실은 그 작년에 우리가 총선을 앞두고 제가 우리 의원님을 한 두 번 모시려고 했는데 조금 억울하게도 갈상동 위원장한테 이 선수를 뺏기는 바람에 도당에서 한 번도 쫓아오지 못하고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 2% 부족해서 우리가 아마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아마 출발이 좋으니까 내년 지방선거는 확실하게 이길 거라고 우리 의원님 오시는 길에 경남을 길을 주시고 길을 받아주시기를 바라십니다. 한가위 잘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소소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융통성 있는 사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시나리오 그대로 그래서 우리 갈상동 진주갑 지역위원회 위원장님의 한 인사를 지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갈상동입니다.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똑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는 조선 총독부를 상대로 용산 총독부를 상대로 독립투쟁을 벌이는 진정한 우리 정부가 바로 우리 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요번 가을을 진짜 넘기지 말고 우리 진짜 우리 새 정부 만들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상주에 우리 전현희 최고위원님 계시다고 보는데 생각 같으시면 큰 박수와 함께 전현희 다음 창원시 의회 심영석 고객님께서 전현희 최고님께 철도 관련 그림문을 전달하는 낚시 전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님과 다른 같이 오신 아니 대표로 나오셔가지고 앞에서 가운데서 이렇게 여기 그 도당 위원장님하고 시도위원님, 지역위원장님도 잠깐 나오셔가지고 같이 좀, 창원시 예. 우리 의원님들 다 나오시고 지역위원장님 나오세요. 이영석 위원장님 같이 일단 다 나오있어. 의지를 모아서 쓰면 예. 의원님들 뭐 간단히 요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창원시하고 경상도에서 우리 경상권에서 진해 신화우로 이어지는 철도
오차 변경 계획안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 내년 12월에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 오늘 전현 의원이 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전현 의원님께 요거에 적극 밀어달라고 부탁하는 의미에서 건의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하라는 데서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 국가 철도 계획 완성 화이팅! 네. 잠시만 나오지 말고 주인공을 빼고 있습니다. 자, 전현희 하면 하겠습니다. 그러게 잘 뽑았네. 자, 전현희 하면 더 크게 화이팅 해주셔야 됩니다. 전현희! 열기가 펴고지고 있는데요. 다음 우리 전현희 최고위원 앞으로 모실 텐데요. 제가 멘트를 성실하니까 열심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 인생과 경제, 외교와 안보는 참사 수준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방선거는 이제 2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도 준비해야 합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님의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요. 최고위원님의 영국백 수수 본질을 특강 20분 듣고 10분 정도 질의응답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서 우러나는 뜨거운 박수로 전현희 최고위원님을 앞으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현희 인사원입니다. 먼저 제 고향 경남에서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에서 힘차게 응원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경남에서 몇 평할 줄 아시죠? 네, 그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향이니까 제가 늘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과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잘해야겠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고향에 와서 최고위원이 돼서 또 신고도 드리고 또 저를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 올리는 게 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찾아뵙습니다. 어제는 부산에서 그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을 하러 부산 일정을 어제 하루 종일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창원에서 강연을 하고 또 좀 이따가 울산으로 가서 강의를 하고 내일은 봉화마을과 평산마을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박 3일 우울경을 쭉 돌고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제 마음이 먼저 가는 곳은 아무래도 제가 태어나고 자란 우리 경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향분들 이렇게 한자리에 뵙고 인사드리게 돼서 무척 영광이고 또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올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를 한 강연은 사실은 제 강연보다 제 목적은 고향분들 뵙고 인사드리고 감사 인사드리는 게 주였는데 그래도 와서 맹송맹송하는 것보다 그래도 뭔가 강연을 또 이렇게 해서 좀 또 그걸로 좀 소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즘 한창 핫한 이슈인 이 명품백 수수 사건에 관해서 간략하게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그 김건희 명품 수수백 수수 사건 관련해가지고 검찰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어제 결론 어떻게 났는지 아시죠? 네, 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무혐의를 내렸고 검찰에서 무혐의를 내렸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 번 더 수사심의를 해봐라 했는데 어제 또 무혐의 최종 결정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국민들이 굉장히 허탈해하면서 이 대한민국에 특권 계층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구나 이런 자괴감을 느낀 그런 날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익위원장 시절 정부 중앙부처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이 관련된 강연을 많이 다녔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전문가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정말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은 이것에 관한 그 법리적인 해석 그리고 정치적인 해석 좀 이렇게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의 본질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질이 뭐라 생각하시나요? 청탁. 네? 뇌물, 청탁. 알고 받았다. 네. 이 사안에 관해서 정부 여당은 그동안 엄청난 실패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권익위에서는 이 사건이 김건희 경우에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처벌 규정이 없어서 이거는 무혐의다. 이런 주장을 했고 또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다. 이런 주장까지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검찰에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고 어제 이제 수사심의에서 이걸 확인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특검법을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고 공수처에서도 이게 지금 고발 조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공수처에서도 앞으로 수사가 남아 있고 그리고 특검법이 통과가 된다면 특검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 거부권 행사에 관해서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 그래서 거부권 행사는 불법이다. 이 취지의 입법을 또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저는 대통령의 범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혹은 대통령의 뇌물죄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다. 법리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청탁금지법의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누구든지 직무와 관련해서 공직자에게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누구든지는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권익이나 검찰에서 얘기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이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은 틀렸어요. 누구든지이기 때문에 내국인이나 외국인을 불문합니다. 그래서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도 누구든지 해당하는 거죠. 이분이 비록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청탁금지법에 해당합니다. 그럼 누구든지에 해당하고, 그러면 직무와 관련하여, 그러면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죠. 제가 그래서 이걸 법사위에서 그 법제처장한테도 질의를 했고 얼마 전에 검찰총장 청문회에서도 유사한 질의를 했습니다. 직무와 관련해서 최재형 목사가 명품백을 이렇게 수수를 하면서 청탁을 한 내용이 있죠. 네. 본인도 청탁을 했다고 자인을 했습니다. 일종의 자백이죠. 자인을 했는데 그 청탁한 내용은 고 김창준 미 연방 의원의 현충원, 만약에 사망했을 때 현충원에 안장을 해달라. 또 하나는 국정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달라. 또 하나는 최재형 목사가 부사장이 통일TV를 재송출해달라. 이 세 가지를 청탁을 했다고 최재형 목사가 자인을 했습니다. 자백했죠. 자신이 청탁하면 그분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당할 수 있어요. 그걸 각오하면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법사위에서 보훈부 장관, 법제처 이완규 처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상임위에 유튜브나 찾아보면 나오실 겁니다. 법제처장에게 보훈부 업무가 대통령의 직무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네, 보훈부 업무는 대통령의 직무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보훈부 업무 등 각 중앙부처의 업무는 대통령의 직무입니까?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직무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직무는 대한민국의 사실상 모든 공적인 업무는 다 대통령의 직무죠. 포괄적인 각 부처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직무죠.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인을 한 최재형 목사가 자인을 한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현충원 안장은 보훈부 업무입니다. 맞죠? 네. 보훈부의 업무고 보훈부에서 피드백이 왔습니다. 여기 최재형 목사에게 용산을 통해서 거기에 관련 공무원이 최재형 목사에게 연락이 왔었죠. 그리고 국정자문위원 위촉은 행안부 업무입니다. 그리고 통일TV 재송출은 방통위 업무죠. 그러니까 다 전부 중앙부처의 업무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직무 맞습니까? 네. 직무 관련성이 있습니까? 네. 이거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근데 이걸 도대체 무슨 회귀한 논리로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권익이나 검찰에서 결정을 했는지 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검찰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대통령 뭐 하는 사람이죠?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결정을 한 그것에 도저히 그 근거라든지 법리를 이해할 수가 없으나 어쨌든 권익이랑 검찰이 그런 결정했습니다. 근데 법제처장, 검찰총장 뭐가 됩니까?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는데 하여튼 그런 결정이 이번에 결정이다. 근데 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해야 했는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청탁을 한 경우에 청탁이 실현됐냐 안 됐냐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청탁을 하면 무조건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이건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내용인데요. 권익위에서 해석을 할 때 항상 청탁금지법의 청탁은 청탁을 한 자가 청탁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청탁의 실현 유무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에게 청탁을 한 그 순간 청탁금지법의 청탁이 해당합니다. 그건 뭐 이후에 피드백하고 뭐 이런 것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청탁을 하면 실현 가능성을 묻지 않는 게 청탁금지법이에요. 이거는 그동안 권익위에서 수많은 유권에서 다 사례에서 그렇게 입증입니다. 저도 그렇게 다니면서 강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구성요건, 아까 청탁금지법의 구성요건 누구든지 직무와 관련해서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조건에 현재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습니다. 그리고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 디올백, 샤넬 화장품, 기타 양주 등등 해서 약 500만 원 가까이의 금품을 수수한 것은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죠? 다 목결했죠? 네. 그래서 요건에 딱 부합을 합니다. 근데 이걸 도대체 무슨 논리로 이걸 무혐의를 줬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아까 얘기한 주체가 공직자입니다. 청탁금지법 뇌물죄도 공직자만 대상으로 하죠. 청탁금지법도 공직자만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혐의를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좀 이해가 되시죠?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의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이 청탁금지법입니다. 그래서 권익이나 검찰이 그 얘기를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처벌 규정이 없어서 무연결되겠다. 그럴싸하죠? 왜 완전 말잖아요. 일단은 그럴싸하잖아요. 네. 법에 처벌 규정이 없는데 아무리 처벌하고 싶어도 그냥 감정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견 맞습니다. 이 김건희의 경우에는 일반인입니다. 어쨌든 법에 규정된 공직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청탁금지법 처벌 규정 없는 거 맞아요. 그래서 처벌할 수 없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권익이나 검찰에서 무혐의 낸 거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억울하죠. 네. 화가 나죠. 네. 근데 맞습니다. 근데 대통령 그래서 법무부 장관한테 제가 질의했더니 법무부 장관이 뭐랬어요? 그는 권익위원장으로 있을 때 위원장님 잘못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왜 처벌 규정? 지금 국회의원이니까 의원님이 법을 만드시라.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저한테 법사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맞는 것 같죠. 네, 여기서 우리가 본질을 봐야 합니다. 제가 본질이 뭐라고 했죠? 대통령의 범죄라고 얘기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제가 또 최고위원이니까 좀 약간 예의를 지키겠습니다. 김건희가 살인자다. 윤석열이가 살인자다. 김건희가 민간인이지만 여기에 위치는 뭡니까? 우리나라 최고 공직자의 부인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직실해야 되는 것은 일반인의 배우자, 부인일 때는 이 모든 논리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는 부인이나 배우자, 남편을 통해서 방금 이러저러한 모든 요건에 해당하고 이번 출석을 정해서 명품백 수수에도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받으셨거든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 가족이 공직자인데 일반인의 가족이 그런 물품을 받았다. 이 경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직자인 배우자나 가족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여기서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또 받아들입니다. 근데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한 푼도 받으면 안 돼요. 그것을 안 적시 배우자나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안 적시 그 공직자는 신고하고 그 물품을 반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요건이 다 들어가셨죠? 청탁도 있고 또 직무 관련성도 있고 금품을 수수를 했습니다. 500만 원 상당에. 그러면 그것을 부인이 그걸 받았다 그러면 그 남편이 공직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고. 즉각 신고하고 반환해야 됩니다. 이 규정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규정을 위반할 때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처벌 규정이 어떨까요? 처벌 규정이 엄청납니다. 신고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징역 3년 이하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승이라 김건희한테 너무 적시거든요. 이게 누구에게 해당하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안타깝게 가족은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공직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안 즉시 신고하고 반환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 직무와 관련해서 청탁을 받고 거기에 관해서 명품백을 수수한 사실을 안 즉시 신고하고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걸 하지 않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 청탁금지법 위반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명백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신고하고 반환했습니까? 아니요. 안 했는데 이게 무혐의. 자,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권익위는 누구만 조사했습니까? 김건희. 실제로 조사도 안 했지만 대상을 거기만 딱 했잖아요. 그리고 공직자인 대통령한테는 근처에도 가지도 않았죠. 그 처벌 규정 없으니까 면제도. 그러니까 이런 맞지만 사실은 안 맞는 거죠. 그 본질을 비껴난 거죠, 살짝. 이번 검찰 수심이나 검찰 조사에 공직자인 대통령이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다. 조사 자체를 안 했죠. 네. 그냥 용산의 그 경호차장, 경호처의 안방, 네. 사실상 용산의 안방에 가서 출장 조사, 황태 조사했잖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그냥 휴대폰도 이렇게 그냥 제출하고 가서 김건희가 소환돼서 거기에 가서 조아리고 사실상 조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대통령 조사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질을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사실은 처벌 규정은 대통령의 처벌 규정이 있고 여기 김건희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면 바로 공직자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했어요. 이번 수심위의 내용은 김건희가 청탁금지법 위반했냐 안 했냐 이걸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면제부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민간인은 영부인은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법무부 장관도 저한테 그랬잖아요. 처벌 규정이었으니까 의원님이 법 만들라고. 그러니까 그런 배우자나 가족에 처벌하는 규정이 법을 만들라 이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처벌 규정이 없는 거 맞습니까? 대통령 처벌 규정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정권의 책임자들이 모두 눈을 감은 겁니다. 검찰,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검사, 권익위 모두가 눈을 감고요. 근데 우리 권익위에 이번에 순진, 김상영 국장 이 사람은 청탁금지법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이 분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살아생전 용산에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무혐의가 아니라 수사기관을 보내야 된다. 이걸 소신으로 끊임없이 주장을 했는데 윗선에서 계속 거부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윗보인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갈등을 호소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의 자괴감을 호소하고 심리적인 그런 압박감을 호소를 했다고 기사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 정권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 기술을 동원해서 이 배우자에 대해서는 법 규정이 없는 것을 빌미로 대통령으로 이 사안이 옮겨가는 것을 사실상 자르고 덮어놓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이 얘기를 지금 이제 국회에서 지금 저 혼자 계속 얘기를 틈만나면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나 최고위에서나 뭐 여러 가지 방송이나 이런 강연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안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얘기예요. 그냥 법리를 알면 누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 국민들을 눈속임하고 있습니다. 처벌 규정 없으니까 아무리 나쁜 일을 해도 그 공직자가 아니니까 그냥 무혐의 주는 거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모두가 생각하게 세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사위에서 제 발언은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그런 젊은 사실은
권익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엘리트였고 가장 사명감이 있고 정의로운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실은 이 대통령 부부의 그 범죄를 덮으려는 그런 권익의 수뇌부에 그렇게 정말 거기에 대해서 항거를 하려다가 그 과정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아끼고 존경하는 분이라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며칠간을 그 장례식장에 다녀오고 거의 여러 날을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그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그 권력에 의한 그런 탄압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진상을 밝혀야 된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대통령의 범죄를 본질적인 건 대통령의 범죄고 그것을 이 정권이 덮고 있다. 대통령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와죠. 법률 위반이잖아요. 헌법과 법률 위반은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은 무엇입니까? 탄핵 사유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 정권이 길을 쓰고 이걸 덮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또 하나의 쟁점. 그러면 이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을 요하지는 않아요. 법률적 구성 요건을 주고 받는 이걸 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종이 한 끗 차이예요. 뭐 현충원에 안장해달라, 국정자원위원 위촉해달라, 그 통일TV 재송출하게 해달라 이렇게 청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를 하면 이거는 뇌물죄에 해당하는 거죠. 이 부분 대가성 이 부분은 이제 법리적 판단인데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박근혜 국정농단 때 생각해보세요.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과 아주 친한 지인으로서 그 대통령을 팔아서 사실상 이제 많은 금품을 수수를 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정황으로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이제 특검 팀장이었죠. 그러면서 특검에서 여기에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적 공동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3자 뇌물죄를 적용을 해서 사실상 감옥에 다 갔잖아요. 근데 이 지금 대통령과 그 부인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관계보다 더 밀접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경제적 공동체인데 그러면은 법리적으로 그에 준하는 뇌물죄라든지 그리고 뇌물죄는 아까도 얘기했죠. 공직자만 처벌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민간인에게 처벌하는 게 알선 수재죄라는 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해당 여부를 왜 수사를 안 했냐? 검찰이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수사 심의에 그게 올라갔는데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무혐의를 내렸어요. 근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는 수사심의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나와 있는 자료만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당연히 무혐의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런 옛날에 박근혜 국정농단 때 했던 것처럼 수사를 적어도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일체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안을 정권 차원에서 덮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온 국민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검찰의 이런 무혐의 결정으로 인해서 특검의 필요성이 더 이제 입증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의 필요성과 특검을 통과시키는 데 저희들이 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부족해서 우리 명품백 수사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그 대통령 본질이라는 본질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전현 직원께